오케이. 자, 여기는 보통 이제 어법 체계는 이런 식으로 설명될 겁니다. 특수구문. 좀 일반적이지 않은 것들을 한번 쭉 설명을 할 거야. 크게 한 3가지 정도? 부수적인 과정은 4가지 정도밖에 안 될 거야. 첫 번째,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도치구문. 자, 도치구문. 도치는 왜, 아까 뭐였죠? 도치라는 건? 바꾸는 거겠지. 아주 쉽게 설명하면 주어랑 동사 위치를 바꾸는 게 도치구문이야. 근데 그거를 딱 3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이 3가지 경우만 기억하시면 모든 도치구문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당연히 주어, 동사가 있을 거야. 그리고 이거 잘 이해하고 적으세요. 장소를 나타내는 표현이 아닌, 자, 장소가 아닌 무엇인가를 앞으로 끄집어냅니다. 자, 그러면 우린 뭐 해야 돼? 주어 동사 위치를 바꾸면 되겠지. 근데 여기는 그냥 바꾼다라고 설명하지 않고 이 문장을 이렇게 설명할게요. 의문문의 구조로 바꿉니다. 의문문의 구조로. 자, 왜 이렇게 설명을 하냐? 헷갈리시는 분들은 오른쪽에 있는 것도 같이 써주셔도 돼요. 주어가 있고 예를 들어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이 있어. 얘를 도치구문으로 만들면 어떻게 하면 돼? 조동사랑 주어 위치 바꾸면 되겠지. 그죠? 조동사의 의문문은 조동사를 끄집어내는 거니까. 만약 주어 다음에 비동사로 쓰인 문장이면 역시 바꾸면 되겠지. 하지만 만약에 동사가 무슨 동사라면? 일반 동사라면 우리 일반 동사의 의문문 어떻게 만들어? 앞에다가 그렇지. do나 does나 did를 붙이잖아. 그래서 그냥 위치를 바꾼다라고 설명을 안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는 앞에다가 do나 does와 같은 표현을 갖다 붙여야 의문문이 될 테니까. 오케이? 무조건 도치구문은 위치만 바꾸면 끝납니다라는 건 조금은 어설픈 접근이 될 수 있으니까 어떻다? 동사를 판단해서 의문문의 형태로 바꾸자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얘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뭐 예를 들어서 예문 그는 절대 review 빵빵빵빵 그는 절대 복습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장이 있어. 교육하는 거예요? 뭐 왜 찔리세요? 자, 이런 문장에서 이거 일단 설명. 도치는 왜 시킨다? 책에는 멋있게 나와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다 필요 없어. 시험 문제 내려고. 알겠지? 학생들 어려우라고 뭔가 숨겨놓는 거야. 그러면 도치는 뭐 하는 거다? 주어 동사를 제외한 아무거나 다 끄집어내는 거야. 지금은 보통 막 부정을 하던가 부사 같은 조금 중요도가 떨어지는 걸 빼는데 고등학교로 가보세요. 막 형용사, 보어, 목적어 다 끄집어내요. 알겠지? 주어 동사가 아닌 나머지를 앞으로 끄집어내. 자, 얘 앞으로 끄집어냈어. 어려우라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이 문장을 도치로 만들어야 돼. 그럼 주어 동사 위치만 바꾸면 되나? 아니야. 왜? 일반 동사잖아. 그럼 어떻게 만들어야 돼? 그렇지. 3인칭 단수니까 does he가 되겠고 그 다음에 review에 s 붙여 안 붙여? 안 붙이겠지. 그지? 이 도치한 다음에 요거 설명할 거예요. 준동사. 우리 조동사 할 때 했었어. 두에 쓰임 4가지. 하지 않았어요?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안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두에 쓰임 4가지. 일반 동사, 조동사, 준동사, 대동사. 대동사 하는 거. 자, 이런 식의 도치가 만들어지는 건 뭐다? 장소가 아닌 뭔가를 끄집어낼 때야. 알겠죠? 자, 그럼 두 번째 유형은 뭐냐? 얘는 장소로 갑니다. 주어 동사가 있고 장소에 해당하는 단어, 부사가 되겠지? 얘를 앞으로 끄집어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때는 그냥 바꾸면 돼요. 그냥 바꾸면 끝납니다. 오케이?
그래서 위에 있는 거랑 구분할 기준은 장소인지 아닌지. 근데 여러분들은 이 문장 구조를 이미 지금까지 수십 번, 수백 번 봐왔을 거야. 이렇게 해볼까? 자, 학생들은 있다. 어디에? 학교. 저기에. 학생들이 저기 있어요. 그럼 이 there이라는 건 장소의 부사지. 그죠? 장소의 표현이겠지. 그럼 얘를 어떻게 하면 돼? 앞으로 끄집어내면 되겠지.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주어 동사. 바꾸면 되죠. 그럼 너무나 많이 봐왔던 어떤 문장이 완성되는 거야? 그래, there 플러스 비동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주어가 뒤에 있는 도치 구문이었던 거야. 근데 이런 것들은 조금 복잡하니까 다 건너뛰고 그냥 there 플러스 비동사는 주어가 뒤에 있으니까 이렇게 판단하세요 라고 간단히 넘어갔던 거죠. 근데 사실은 얘도 아주 대표적인 도치 구문이었던 거야. 왜? 장소를 끄집어냈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순서 배열할 때 도치는 정말 중요하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치를 모든 시험에서 시험 관련 지문에 도치 구문이 있으면 이 지문은 출제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도치가 쓰였어. 이해가 안 돼. 그럴 경우는 쌤도 암기까지 시킬 정도로 중요해요. 도치는. 쌤들이 제일 좋아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얘는 뭐냐? 방금 했던 거랑 비스무리해요. 주어 동사가 있고 똑같이 장소가 나와요. 그리고 장소가 마찬가지 앞으로 튀어나옵니다. 똑같은 걸 왜 적고 있냐? 이럴 경우 중요한 특징. 이때 명사가 누구야? 이때 명사가 대명사일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해요? 라는 거야. 이럴 때는 도치를 안 시키고 그냥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냥 그대로 내려와요. 자, 이렇게 뭐 맨날 나오는 문제가 이런 거야. 그러면 이런 문장 해석하면 뭐야? The bus comes here. 버스 여기 오는 거겠지. 자, 주어 동사가 아닌 누구를 끄집어낼 수 있어? here를 끄집어낼 수 있겠지. 장소의 표현이니까 얘 도치구문 만들면 동사 comes가 오겠지. 그리고 뒤에는 the bus가 들어가겠지. 오케이? 근데 이런 문장에서 시험 문제로 출제되는 게 이런 거야. here 똑같이 come 쓰고 이 버스를 인칭 대명사로 바꾸면 3인칭 단수니까 it이 되겠지. 그러면 얘는 성립될 수 없다라는 거야. 장소를 끄집어냈으니까 동사 주어 바꾼 도치구문 아닌가요? 라고 말하겠지만 장소를 끄집어냈는데 그 주어가 누구다? 대명사라는 얘기지. 그럼 얘는 성립될 수 없어. 얘를 올바른 문장으로 바꾸면 얘는 도치시키지 마시고요. 그냥 원래 형태 또 그대로 쓰세요 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를 세부적으로 나누면 끝도 없습니다. 뭐 부정어를 끄집어낼 수도 있고 장소를 끄집어낼 수도 있고 시간을 끄집어낼 수도 있는데 그냥 지금 설명한 대로 크게 세 가지 틀로만 정리하시면 충분합니다. 오케이? 네. 시간이 잘 가네. 네. 자,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일단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걸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도 역시 쌤 기억이 맞다면 중학교 2학년 때 출제가 되는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도치에 포함될 거야. 앞에 어떤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문장이 나왔어. 그리고 뒤에 이제 이런 게 추가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본 적 있을걸? 소동주. 소동주. 들어본 적 있을까? 자, 이거는 그냥 예문을 먼저 그럼 들어드릴게요. 봐봐. 그들은 are 뭐 하고 있다? studying. 그들은 공부하고 있어. 나도 공부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그러면 이럴 때 so, 동, 주를 쓴다는 얘기야. 그럼 방금
나도 공부한다라고 말했지. 그럼 이때 주어는 누가 돼야 돼? 주어니까 I가 되겠지. 그럼 동사는 누굴 써야 돼? 앞문장에 동사를 갖고 와야 돼. 우리 동사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따진다 그랬어? 1순위는 조동사, 2순위는 비동사, 나머지가 일반 동사지. 앞문장의 동사가 누구예요? 비동사지. 그럼 여기 비동사가 와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지. So am I 하면 나도 공부 중인데 라고 해석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근데 만약에 그들은 don't study. 그들은 공부를 안 해. 나도 안 하는데 하면 어떻게 표현해야 돼? 여기는 일반 동사를 가지고 장난치니까 do를 써야 되겠지. 그러면 자, 이거는 정답이 아니에요. 그럼 이거를 잘 적용하면 so do I라고 쓸 수 있을 거야. 근데 이럴 때는 so를 쓰는 게 아니라 so 대신에 위에다 정리 다시 할 겁니다. 그치. 이거 이유는 모르겠는데 다 neither이라고 있거든요. 영어 발음은 neither이 맞아요. neither. 오케이. 이럴 때는 so가 아니라 neither이 들어가요. 요거까지 관련해서 정리할게. 위에다가 요거까지 먼저 정리할 테니까 잘 들어봐 주세요. 자, 일단 소동주는 언제 쓰는 거다? 해석하면 주어도 뭐라고 쓸까? 마찬가지? 이렇게 쓸까 그냥? 주어도 마찬가지라고 해석은 할 수 있는데 이때 so는 언제 쓰는 걸까? 이제 so는 앞에가 그렇지. 긍정일 때는 so를 쓰는 거야. 그럼 아까 예문에서 봤듯이 그럼 만약 부정문이라면 뒤에는 누가 나와야 돼? so가 아닌 그렇지. 뭐 neither이 좀 익숙하죠? neither 등장해야 돼. 근데 요 neither이라는 표현 여러분들 또 중학교 때 많이 봤어. 상관 접속사 할 때 both A and B 하면 A, B 둘 다. either A or B 하면 A, B 둘 중 하나. neither A nor B 하면 A, B 둘 다 아니다 였죠. 이 nor 자체가 원래 부정어구야.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동사는 얘는 부정 형태로 쓰지 않습니다. neither 자체가 부정어구니까. 그리고 뒤에 주어가 나오면 해석은 마찬가지. 주어도 똑같이 아닙니다가 되는 거겠죠. 이해할 수 있겠어요? 네. 하나만 더 적으면 끝나. 하나만 더 적으면 끝나. 이거 그 문제풀이에 들어가 있으니까 풀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또 풀면서 같이 정리 또 한번 할게요. 자, 오늘 정리의 마지막. 하나만 더.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들 어떤 문장을 막 쓰고 콤마를 찍고 자, 뭐 그냥 me라고 쓸게. 맨날 me too 있으지? 그럼 무슨 뜻이야? 나도란 뜻이겠지. 얘도 해석하면 또한 역시라고 해석을 하지. 근데 여기서 이렇게 to를 쓸 수 있다라는 건 역시 전제 조건이 필요해. 그건 뭐야? 앞에가 긍정일 경우에 to를 갖다 붙이는 거야. 오케이? 예문을 들어볼까? 나 배고파.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이야. 오케이? 네. 난 너가 싫어.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이야. 자, 이걸 판단할 수 있어야 돼. 긍정과 부정은 절대적으로 해석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러면 부정인 경우는 지금 to를 쓰지 않기 때문에 이런 예문을 들고 있는 건데 부정이라는 건 반드시 뭐 해야 돼? 해석이 아니라 부정어를 포함해야 돼. 부정어를 포함하는 게 부정문이에요. 그렇지. 그럼 그 부정어에 해당하는 건 대표적으로 not이 있겠지. 또 no, 그렇지, never 이런 게 있겠죠. 그러니까 해석상 긍정과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부정어구가 있어야 부정문이야.
그럼 이런 경우는 뒤에다 뭘 갖다 붙여야 될까? 이럴 경우는 either를 갖다 붙여요. either. 이상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either는 A, B 둘 중 하나 또는이었지. 근데 마지막에 붙는 to나 either는 해석상으로는 동일한 결과값을 보여주겠지만 실제로는 긍정을 받는지 부정을 받는지에 따라 그거를 구분해서 써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짜증나죠? 외울 게 많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여러분들 정리하고 있는 거 거의 마지막 파트야. 이제 짜잘짜잘한 것들 해봤자 공책 한쪽도 안 남아요. 오케이? 그럼 전체 어때? 몇 장 안 되잖아. 중1 때부터 좀 더 크게 가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중3 때까지 배우는 내용 전체가 핵심은 이 정도만 알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만 안 헷갈리고 완벽히 암기하면 고등학교 가서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단 단어는 뒷받침이 돼야 되겠죠. 반대로 말하면 지금 이 문법에 대한 암기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문제에서 파악이 안 되죠. 미안한 얘기지만 고등부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져요. 열심히 하면 되겠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베이스가 안 깔리면 냉정하게 난 고등학교 가서 죽을 둥 살 둥 공부하면 한 60, 50 받겠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진짜입니다. 오케이? 이게 베이스가 깔리면 80, 90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건데 이게 안 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이 시간대에 여유가 있을 때 많이 공부하시고 필요한 자료 있으면 더 많이 요구하시고 알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정리할 테니까 문제 잘 풀어 오십시오.